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나왔던 이 하락세를 모두 다 잡아먹는 이 장악형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은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반등세를 저지했던 이 단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까지 깔끔하게 뚫어낸 상황이라, 내일부터 하루 이틀 더 눌리더라도 이 상승 파동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전형적인 우상향의 정석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 봐도요. 현재 여기서 상승의 1파가 시작이 됐고 2, 3, 4, 5 이런 식의 현재 이 4파의 조정이 끝나고 5파의 상승 파동이 진행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이 5파의 상승 파동은 늘상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이 3파의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고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적어도 최소 13에서 14까지는 보고 있고, 이건 차트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HBM4가 만약에 호재가 한두 개 더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17에서 18만까지는 주가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이렇게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회복세를 보인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하나증권이 12월 17일 발표한 리포트를 보시면은요, 2025년 4분기 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18조 3천억 원으로 올렸어요.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그 2배 이상 벌 거라는 얘기예요. 매출액도 93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26년 전망인데요. 2026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11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게 2025년 대비 169% 증가한 수치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내년에 돈을 3배 넘게 벌 거라는 얘기죠. 그럼 증권가는 대체 뭘 보고 이렇게 낙관적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메모리 가격 급등. 현재 D램 평균 판매 단가가 4분기에 31% 오를 거래요. 낸드는 18% 상승 전망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HBM 매출 급증. HBM은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AI 서버에 필수로 들어가는 초고성능 메모리예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3E 이 1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가 가장 고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SK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물량을 못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HBM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메모리 부분 영업이익인데요. 이 4분기에 메모리 부분만 15조 4천억을 벌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 3분기가 7조 8천억 원이었으니까 거의 97% 증가한다는 겁니다. 한 분기에만 2배가 넘게 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메모리 가격 급등인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입니다. 여러분, AI라고 하면은 챗 GPT 생각나시죠? 근데 이 챗 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은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데, 이 방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그에 맞는 GPU가 필요해요. 근데 또 GPU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도 필요하고 D램도 필요하고, 그리고 HBM이라는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뭘 하고 있냐? 얘네들은 데이터 센터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룸버그 리서치에 따르면요, 2025년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가 6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래요. 하나로 약 874조 원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4개 회사만 해도 2025년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GPU 사고, 뭐 서버 사고, 메모리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을 하는 거죠. 특히 이 HBM 시장을 보시면은요, 2025년 시장 규모가 약 40조 원이었어요. 근데 2026년에는 69조 원으로 커진대요. 1년 만에 73% 성장하는 시장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게 단기 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AI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기에 자율주행, 뭐 로봇, 의료 진단, 그리고 금융 분석, 모든 산업이 AI로 가고 있어요. 그럼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거를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최소한 메모리 사이클은 2026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HBM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은요, SK하이닉스가 50%로 1위예요. 삼성전자가 10에서 15%로 3위고요. 마이크론이 2위. 그런데 SK하이닉스가 1등인데 왜 삼성전자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은요, 삼성전자가 HBM3E 이 12단 제품으로 드디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가 전체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만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 관계자 말로는 HBM4 세대에서는 삼성전자 공급 비중이 30% 이상 확대될 거래요. 이 30%면 작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0에서 30%로 늘어난 거고, 이전에는 경쟁에도 못 끼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본격적인 경쟁자로 같은 레이스를 달리게 된 상황이라 상황은 말도 안 되게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구글 TPU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구글은 자체 AI 칩인 TPU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TPU 설계를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1순위 HBM 공급사가 됐대요. 특히 HBM3E 이 12단 제품의 성능 안정화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엔비디아 플러스 구글 이 두 곳에서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HBM4 선점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HBM4는 차세대 제품인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제치고 2위 자리를 확실히 굳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생산 캐파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캐파가 한정돼 있어서 물량을 무한정 늘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에 이 대규모 라인이 있어서 증설 여력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2026년 기준 25에서 30%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이슈가 된 이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부터 알아볼게요. 12월 16일에 삼성 준법 감시위원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위원회 내에서 복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이재용 회장은 지금 미등기 임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미등기 임원이 뭐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공식적인 이사회 구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문제 첫 번째, 이사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법적 책임 소지가 애매해요. 뭔가 잘못되면 야,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게 불명확하거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대외 신뢰도 문제가 있어요.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총수가 정식 이사도 아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대 그룹 중에서는 이재용 회장만 미등기 상태예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LG의 구강모 회장 전부 다 정식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등기 이사로 복귀하면 뭐가 달라지냐? 일단 첫 번째,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서 CEO가 공식적인 권한이 없으면 빠른 결정을 못 내려요.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 어느 라인을 증설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미등기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장기 전략이 수립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장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하나 짓는데 3에서 5년이 걸리고 기술 개발도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려요. 근데 CEO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면은 10년, 20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등기이사로 복귀하면 안정적으로 장기 로드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볼 때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거버넌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지배구조 괜찮아? 뭐 총수가 제대로 책임지고 있어? 이런 걸 엄청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총수가 미등기면 뭔가 불안정하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이사 복귀는 이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2025년 기준 PER이 7.6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싼 거냐면 애플은 32배, 그리고 엔비디아는 48배, 그리고 TSMC는 22배입니다. 자, 보이시죠? 삼성전자가 반에 반도 안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현재 2026년 전망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를 했고, 매출은 438조 원으로 전년 대비 32%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PER이 20배는 가야 되는 회사인데 현재 이 PER이 7.6배가 말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럼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일단 하나증권은 1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현재가가 10만 5,050원 대비 이 47% 상승 여력입니다. 그다음 다른 증권사들도 살펴보시면은요. 미래에셋증권은 16만 원, 그리고 KB증권은 15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4만에서 16만 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은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 12배, 13배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PER이 12배만 돼도 적정 주가가 15만 원은 넘게 나와요. 근데 지금 PER은 7.6배니까 저평가가 명확한 거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실적 폭증, 그리고 두 번째,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임박. 자, 그다음 세 번째는 PER 7.6배, PBR 1.4배의 저평가 매력. 이게 전부 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멘탈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의도적인 뉴스에 속지 않고 홀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 더 좋은 내용 들고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